25년 전 제가 씻지 못할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주상철을 죽인 사람은 저입니다. 차기범 재심 사건의 증언들이 마무리될 즈음 갑자기 진태석이 법정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간 법정은 숨을 멈춥니다. 차기범의 억울함이 풀리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진태석의 얼굴엔 두려움보다 미묘한 웃음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는 지금 스스로 죄를 인정했을까요? 이 자백은 진심일까요? 아니면 더 큰 판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오늘 그 웃음의 이유가 드러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이 끝났다고 해서 싸움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입에는 같은 이름이 오르내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군 채 숨었고, 누군가는 웃음을 삼킨 채 다음 수를 계산했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증인석에 섰던 순간을 차정원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꺼내 들고도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던 이유. 그 눈빛의 공포는 단지 법정 때문이 아니라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진태석 때문이라는 걸 정원은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금은방 주인의 입에서 실토가 터졌습니다. 진태석이 거금을 건넸다는 말. 입을 다물라고, 잊으라고, 장부는 없던 걸로 하라고. 하지만 그 돈은 살려주는 돈이 아니었어요. 도박빚과 약점이 목줄이 되어 결국 더 깊게 끌려 들어간 돈이었습니다. 정원은 그 고백을 들으며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진실을 덮는 돈은 결국 더 큰 진실을 불러낸다고. 이번엔 황 실장도 참회하는 심정으로 그 당시를 떠올리며 증언을 하였습니다. 먼저 있었던 재심에서는 아무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증인으로 서기로 한 황 실장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었지요. 그때도 진태석은 이미 황 실장을 압박했고 조미양을 납치해 재심이 진행되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황 실장과 증언을 기대했지만 끝내 나타나지 못했던 사람. 그 빈자리가 의심을 키웠고 역시 진태석의 계략이었던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주상철을 살해 후 황 실장을 시켜 증거를 차기범 책상에 넣어두었다는 사실. 누명이 실수가 아니라 설계였다는 증거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공난숙의 증언이었습니다. 공난숙은 끝까지 법정에 서지 않을 것처럼 굴었어요. 체면, 돈, 소문 온갖 이유를 늘어놓으며 한 발 물러섰고 자신의 이익이 아닌 일에는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난숙은 들어왔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이었고 그 선택이 법정의 공기를 바꿔버렸습니다. 난숙은 마치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얼굴로 말했어요. 오래전 부부싸움 중에 사람이 죽었고 자신이 죽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진태석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구했고 그 대가로 입을 다물며 살아왔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최근에야 진태석이 그 사람을 죽였고 그 죄를 차기범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걸. 난숙은 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게 두려웠던 게 아니라 자신의 치욕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쪽팔렸고 무엇보다 아들 하늘에게 미안했다고요. 난숙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끝마다 아주 작은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과 같기도 체념 같기도 한 떨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진짜로 판을 뒤집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모두가 숨을 삼키는 순간 진태석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진태석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얼굴이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온 사람처럼 천천히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주상철을 자신이 죽였다고 실토한 겁니다. 차기범이 죽이지 않았다고. 차기범은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직접 증언했습니다. 법정은 얼어붙었습니다. 방청석은 웅성거렸고 검사도 재판부도 잠시 말문을 잃었습니다. 정원은 그 말이 기쁜데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이 무너지는 소리보다 더 먼저 들린 건 아주 미묘한 감정이었어요. 진태석의 입꼬리. 잠깐 올라갔다가 사라진 그 웃음.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선택해서 내놓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정원은 그 순간 확신합니다. 진태석은 끝이 아니라 다음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같은 시각 집 안에서는 또 다른 균열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진세미는 며칠 전 아버지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정원 언니 재심 청구를 키워준 건 인정하겠다고. 그렇다면 이제는 누명을 벗는 걸 도와달라고. 처음으로
딸이 아버지에게 사람답게 살길 요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이 진태석을 움직였는지 아니면 진태석이 그 말을 이용했는지 세미는 끝내 구분하지 못한 채 혼란 속에 서 있었어요. 한편 정원이 발표를 앞둔 패션쇼. 그건 단순한 쇼가 아니라 정원이 스스로의 이름으로 다시 서겠다는 선언이었고 동시에 한혜라의 전략에도 필요했던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망가집니다. 새벽의 작업실. 조용해야 할 시간이었는데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공간을 가릅니다. 가위날이 지나간 자리마다 정원의 시간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영채가 서 있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인 사람이었어요. 채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립니다. 사사건건 내 앞길을 막는다고. 그 말은 원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살기 위한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직원들이 몰려옵니다. 한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다른 사람은 입을 막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려다가 손을 내립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짐을 챙깁니다. 저는 더는 못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퇴사는 금이 간 유리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갈라놓습니다. 정원이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장면이었어요. 정원은 옷을 바라보며 숨을 고릅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소리를 지르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정원은 가위 자국을 손끝으로 따라가며 생각합니다.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누가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는지다. 이 집의 방식은 늘 같았으니까요. 직접 손을 더럽히는 사람과 뒤에서 판을 짜는 사람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그날 한혜라도 정원 앞에 섭니다. 혜라의 얼굴은 차갑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합니다. 당분간 우리 사이는 한동안 적이 되어야 한다고. 정원은 믿지 못한 채 눈을 크게 뜹니다. 적이라니. 이제 와서. 혜라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지금은 그래야 한다고. 그래야 진태석이 방심한다고. 그래야 판이 더 크게 뒤집힌다고. 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습니다. 당신은 늘 그런 식이네요. 정원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또렷합니다. 사람 마음은 계산으로만 움직인다고 믿죠. 근데 난 이제 계산으로는 못 버텨요. 그때 진태석은 어딘가에서 그 장면을 엿보고 있습니다. 태석이 직접 들어오지 않아도 태석의 그림자는 늘 먼저 도착했습니다. 정원은 마치 태석이 듣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한혜라에게 소리칩니다. 목숨까지 걸 만큼 재벌가 자리가 그렇게까지 탐났냐고. 혜라는 잠깐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죄책감일 수도, 분노일 수도, 혹은 정원이 정답에 너무 가까워졌다는 불안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폭발합니다. 정원은 한혜라에게 대듭니다. 숨기고 숨기던 말을 꺼냅니다. 내가 아빠 딸이 아닌 것도 전부 다 알고 있었지.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내려앉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숨을 멈춥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고 누군가는 눈을 피합니다. 혜라는 정원을 바라봅니다. 정원이 얼마나 버텨왔는지 그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혜라는 결국 손을 듭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짧게 울리고 정원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정원은 천천히 고개를 되돌립니다.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원은 차갑게 말합니다. 그래요.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하지만 분명하게 덧붙입니다. 당신들이 지키려던 건 가족도 진실도 아니었네요. 결국 자리였어요. 혜라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처럼 입술을 닫습니다. 진태석은 그 장면을 보며 아주 미묘하게 웃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더 단단해졌고 누군가는 그 틈을 이용해 다음 함정을 놓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망가진 옷 앞에 다시 섭니다. 찢어진 천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잘라버린 건 천이지만 잘라버린 건 오히려 망설임이었습니다. 정원은 천천히 말합니다. 좋아요. 무대는 다시 만들면 돼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늘부터 다시는 못 숨겨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원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누군가가 급하게 전환한 문장. 진태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 정원은 그 문장을 읽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집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라는 듯이요.
이제 곧 찢어진 쇼의 무대를 증거의 무대로 바꾸는 정원의 반격이 시작되고 한혜라가 진짜로 적이 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는지 그리고 진태석의 자백 뒤에 숨은 복선이 무엇인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진태석과 한혜라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전혀 다른 지도를 보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둘은 부부였고 오랫동안 같은 판 위에 서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를 가장 경계해야 할 상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태석의 계획은 단순해 보이지만 위험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번 자백이라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주상철을 자신이 죽였다고 말하며 차기범의 누명을 벗겨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의 자백은 참회가 아니었어요. 그건 계산이었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 이미 처벌받지 않는 선을 정확히 가른 고백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왜 이제 와서를 묻기보다 그래도 인정했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는 걸. 그는 법보다 여론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완전히 숨기기보다 일부를 드러내면 사람들은 나머지를 더 이상 파헤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지는 척했었죠.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고 언론 앞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었어요. 다음 수를 숨기는 침묵이었습니다. 진태석의 진짜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모든 죄를 과거에 묶어두는 것.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권력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 자신은 뒤로 물러나는 대신 건양이라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조의 중심에는 여전히 한혜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태석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혜라의 계획은 훨씬 느리고 훨씬 잔인했어요. 혜라는 진태석처럼 단번에 판을 뒤집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녀는 무너뜨릴 생각도 살려둘 생각도 없었습니다. 대신 진태석이라는 존재를 쓸모없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혜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진태석은 죄를 인정해도 권력의 줄기만 남아있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걸. 그래서 혜라는 죄가 아니라 자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시작은 침묵이었죠. 정원의 패션쇼가 망가졌을 때 혜라는 일부러 정원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이 되겠다고 선언했죠. 그 말은 정원을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진태석에게 정원은 이제 보호받지 못한다는 신호를 주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혜라는 진태석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지요. 그는 상대가 흔들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혜라는 정원을 미끼로 내놓았어요. 정원이 무너질수록 진태석은 더 과감해질 거라고 계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진태석은 한혜라가 정원을 때린 장면을 보고도 막지 않았고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확신했습니다. 혜라는 결국 자신을 선택할 거라고. 피보다 권력을 택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혜라는 이미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혜라는 정원을 때린 손보다 그 손을 내려놓은 뒤에 시간을 더 오래 계산했습니다. 정원이 완전히 등을 돌리는 순간. 그때야말로 진태석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혜라는 내부 인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씩 전화가 끊겼고 하나씩 자리가 비어갔어요. 진태석의 이름으로 움직이던 사람들은 조금씩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진태석은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원인을 배신으로만 이해했습니다. 한혜라의 계획이 이미 자신을 지나 구조 자체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정원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찢어진 옷은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 무대는 더 이상 패션쇼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원은 무대를 증언의 장소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쇼에는 더 이상 화려한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지웠는지, 누가 훔쳤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보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진태석은 그 쇼가 열리기 전까지 정원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원은 이미 일어서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진태석의 계산표에 없던 변수였습니다. 한혜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혜라는 끝까지 적인 척을 유지했습니다. 정원이 완전히 혼자서야 그 힘이 진짜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진태석과 한혜라, 둘은 같은 목표를 말하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결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의 계획은
모든 걸 인정하고도 결국 남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고, 한예라의 계획은 모든 걸 잃게 만들어 다시는 선택지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원은 더 이상 누구의 카드도 아니었고, 정원은 판을 흔드는 존재가 되어 가고 있었어요. 진태석은 아직 자신이 판 위에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은 그의 발밑에서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곧 진태석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백보다 무서운 건 침묵이고, 권력보다 무서운 건 그 권력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리고 한혜라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소리치지 않고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는 순간. 그때 진짜 끝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죠. 패션쇼 당일 아침,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한 게 아니라 모두가 숨을 아끼는 기분이었어요. 정원이 창고 문을 여는 순간 옷걸이들이 줄지어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천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바늘이 부딪히는 소리, 스팀에 김이 빠지는 소리. 그 평범한 소리들 사이로 정원은 느낍니다. 오늘은 옷을 보여주는 날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실을 보게 되는 날이라는 거요. 정원은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손끝을 확인합니다. 밤새 꿰맨 자국들이 손끝에 남아 있었고, 손등엔 작은 상처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습니다. 망가뜨린 사람이 있었다면 다시 세운 사람도 있다는 걸 오늘은 누구나 보게 될 테니까요. 직원들의 얼굴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안함을 숨기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미 마음을 정리한 듯 담담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떠나고 남는 사람은 남습니다. 정원은 그 사실을 억지로 붙잡지 않기로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충성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었어요. 오늘 필요한 건 증거가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영채가 들어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이미 승패가 정해졌다는 사람처럼 자기 자리를 똑바로 찾아 들어와요. 영채는 정원을 보며 웃습니다. 웃는 얼굴인데 그 웃음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정원은 영채를 붙잡지 않습니다. 오늘은 말로 싸울 날이 아니었으니까요. 영채가 손을 뻗어 옷걸이를 툭 건드립니다. 흔들리는 옷들 사이에서 영채의 손끝이 잠깐 멈춥니다. 정원이 준비해 둔 특별한 옷 앞에서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옷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옷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깨우는 옷이라는 거요. 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영채에게서 시선을 거둡니다. 그건 너는 오늘 내 상대가 아니다라는 신호 같기도 했고, 너는 오늘 내 발로 서야 한다는 선언 같기도 했습니다. 건양가 쪽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한혜라는 아침부터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지 않습니다. 화장을 덜었다기보다 가면을 덜 쓴 얼굴에 가까웠어요. 대신 옷매무새를 꼼꼼히 정리합니다. 어깨를 세우고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고 표정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합니다. 혜라는 오늘 무대가 정원의 무대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무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혜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빛나면 안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정원이 빛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태석이 방심합니다. 그래야 다시 붙잡을 틈이 사라집니다. 혜라는 정원의 곁으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멀리서 차갑게 적처럼 서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두 사람이 결국 깨진 거 아니냐고. 한혜라가 정원을 버린 거 아니냐고. 혜라는 그 소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소문이 때로는 가장 좋은 방패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 방패 뒤에서 혜라는 조용히 체크합니다. 오늘 쇼장에 누가 왔는지, 누가 늦는지, 누가 전화로만 인사를 남기는지, 누가 진태석 라인인지, 누가 이제 한혜라 쪽으로 넘어오려는지. 그 모든 걸 혜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계산합니다. 지금은 미움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 살아남는 쪽이 중요했습니다. 진태석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는 쇼장에 일찍 오지 않습니다. 늦게 오지도 않습니다. 딱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일 때를 기다립니다. 그는 늘 그랬습니다.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훔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태석은 차 안에서 뉴스창을 내려다봅니다. 자신의 자백 이후 여론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누가 어떤 단어를 쓰는지, 제목이 어떤 방향인지. 태석은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립니다.
사람들은 이미 큰 죄를 과거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공소시효, 오래된 사건, 그때의 사정. 그럴 수도 있지. 태석은 그 흐름이 마음에 듭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 동정이 아니라 피로감이었어요. 사람들이 진실에 지치면 권력은 다시 안전해지니까요. 태석은 마지막으로 전화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은 조용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누군가에게는 필요하면 움직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화는 짧게 끊습니다. 증언. 아직 끝난 거 아니다. 그 한마디는 협박 같기도 하고 확신 같기도 했습니다. 쇼장 안. 조명이 켜집니다. 관객석은 무겁게 채워지고 플래시가 터지고 음악이 시작됩니다. 정원은 백스테이지에서 눈을 감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요. 오늘은 옷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날입니다. 어느 이름으로 살아왔든 오늘만큼은 차정원으로 서야 합니다. 첫 번째 모델이 걸어 나갑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위에 박힙니다. 움직이는 건 옷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감탄했고 누군가는 의심했고 누군가는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준비한 장면이 옵니다. 도용을 폭로하는 장면은 고함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정원은 쇼의 한가운데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폭로를 심어둡니다. 무대 스크린에 짧은 영상이 올라옵니다. 작업 과정의 타임라인, 원단 선택 기록, 샘플 제작 시간, 내부 승인 로그. 관객들은 처음엔 그게 단순한 비하인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상의 끝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영채가 자기 작품이라고 주장했던 디자인이 정원의 손에서 시작됐다는 흐름이 선명하게 찍힙니다. 정원은 스크린을 오래 틀지 않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딱 부정할 수 없는 정도만 보여주고 꺼버립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야기가 더 커지게 만들기 위해서요.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번집니다. 누군가가 귓속말을 하고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어 검색합니다. 기자들은 눈이 반짝입니다. 이건 기사가 됩니다. 단순한 패션쇼가 아니라 재벌과 싸움이 되고 진실 게임이 되니까요. 영채의 얼굴이 굳습니다. 영채는 웃으려 하지만 입술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영채는 깨닫습니다. 정원은 싸움을 감정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요. 정원은 상대를 망신주기 위해 폭로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도망갈 길을 막기 위해 조용히 문을 잠급니다. 영채는 백스테이지로 들어가 누군가를 붙잡습니다. 이거 누가 시켰어? 하지만 돌아오는 건 답이 아닙니다. 침묵입니다. 침묵은 배신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어느 쪽이 위험한지 알아챘습니다. 그때 쇼장 입구가 다시 소란해집니다. 진태석이 들어옵니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시간. 딱 사람들이 가장 흥분해 있을 때 태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옵니다. 좋은 쇼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가 아직 여기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한혜라의 눈이 아주 잠깐 움직입니다. 헤라는 태석을 보며 속으로 계산합니다. 예상보다 빨리 들어왔습니다. 예상보다 표정이 여유로웠어요. 태석은 오늘 이 판을 이대로 끝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태석은 관객석 앞줄로 자리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잠깐 이동합니다. 무대 위의 옷보다 권력자의 등장에 더 반응하는 시선들. 태석은 그 시선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이용해 오늘의 결론을 바꾸려 합니다. 태석은 옆자리에 누군가에게 낮게 말합니다. 정원, 너무 나갔지. 그 말은 평범한 평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신호입니다. 여론을 정원이 공격적이다로 돌리려는 신호요. 하지만 정원은 알고 있습니다. 태석이 할 수 있는 건 늘 같았습니다. 진실을 부정하기보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정원은 그 방식에 말려들지 않기로 합니다. 정원은 백스테이지에서 걸어 나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무대 옆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 작품은 제 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원은 이어서 말합니다. 누가 훔쳤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훔친 뒤에 무엇으로 덮었는지입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집니다. 정원은 한혜라 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진태석 쪽도 똑바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사실만을 향해 말합니다. 그 순간 한혜라는 움직입니다. 헤라는 마치 적인 척하던 얼굴로 아주 차갑게 정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관객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낮고 단단하게 말합니다. 그래. 끝까지 해. 그 말은 반대가 아니라 허락입니다. 정원을 등 뒤에서 바치겠다는 신호가 아니라 정원을 혼자 서게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태석은 그 장면을 보고 속으로 웃습니다. 헤라는 정원을 버렸구나. 이제 정원은 고립이구나. 태석은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태석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정원은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분리된 겁니다. 헤라의 이름과 태석의 이름에서 떨어져 나온 정원은 이제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혜라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합니다. 헤라는 자신이 적으로 보일수록 더 잘 숨길 수 있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태석의 현재를 흔드는 카드.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돈의 흐름. 뇌물, 비리, 횡령. 태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감옥이 아니라 현재의 붕괴였으니까요. 헤라는 휴대폰을 꺼내 아주 짧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그 한 단어가 움직입니다. 그 한 단어가 쇼장 밖에서 누군가의 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태석은 그 메시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공기의 결이 바뀌는 걸 느낍니다. 한혜라가 정원을 때린 건 감정이 아니었구나. 정원을 적으로 만든 건 복수가 아니었구나. 태석은 그제야 아주 늦게 깨닫습니다. 헤라는 나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나를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려는 거였구나. 그 순간 태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태석은 다시 전화를 걸려 하지만 신호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태석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사람들의 눈이 더 이상 자신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모두가 무대와 스크린, 그리고 정원의 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태석은 처음으로 불안해집니다. 자신이 끼어들 수 있는 틈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요. 정원은 그 불안을 보지 않습니다. 정원은 그저 숨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제 이름으로 서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지려다 멈춥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엔 너무 많은 걸 깨달아 버렸고 침묵하기엔 너무 많은 걸 보아버렸습니다. 그 사이 영채는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영채는 백스테이지로 돌아가 누군가를 붙잡고 말합니다. 다 지워. 영상 내려. 기록 없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록은 화면에 뜨는 순간 수십 개의 눈과 손에 복제되니까요. 영채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오늘은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의 끝에는 누군가의 구속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요. 정원은 무대 뒤로 내려옵니다. 한혜라는 여전히 차갑게 서 있습니다. 태석은 여전히 웃고 있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점점 굳어갑니다. 그때 쇼장 바깥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란. 누군가의 급한 발걸음. 누군가의 짧은 통화. 누군가가 급히 자리를 뜨는 움직임. 그 움직임들이 모여 하나의 결론을 예고합니다. 오늘 무대는 끝났지만 오늘 판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걸. 그리고 정원은 압니다. 진태석이 진짜로 무너지는 순간은 사람들이 그의 과거를 욕할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의 현재를 끊어낼 때라는 거요. 한혜라 역시 압니다. 오늘은 정원을 보호하는 날이 아니라 정원을 자유롭게 만드는 날이라는 거요. 진태석은 아직 믿습니다. 자신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그가 빠져나갈 문이 조용히 잠기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심이 결정되고 차기범의 누명이 벗겨지면 악의 뿌리들은 뽑힐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짓의 가면이 오히려 더 떳떳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정원의 아버지도 하늘의 아버지도 이제 지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이제 더 본격적으로 건양가의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건양 제국을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 원래대로 돌려놓고자 하는 사람 모두가 명분을 세우고 조용한 전쟁을 다시 시작합니다. 과연 누가 건양가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누가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재미있어지는 건양그룹의 이야기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